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을 맞아 6명의 폭풍 영입을 진행한 토트넘 허스퍼,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까지 2승 1무의 성적을 거두면서 더 나아진 팀이 됐다, 강한 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첼시 원정도 그렇고 울버햄튼과 3라운드 경기도 전반전에 조금은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실망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울버햄튼전 후반전 경기력 대반전이 일어났는데요. 콘테 감독이 직접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전술적인 변화가 잘 통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체 전술적으로 토트넘이 어떻게 해결책을 찾았고 무엇보다 이반 페리시치의 영입을 통해서 전반적인 플랜 A 전술까지도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가 매치 오브 더 데이를 통해서 토트넘 허스퍼의 달라진 전술 구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또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이 기점이 돼서 페리시치의 어시스트, 케인의 골로 이어진 손페케 트리오의 합작골 과정, 전술적으로 어떤 면이 주요했는지 이날 경기를 영국 현지에서 중계방송한 BT스포츠도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해설을 통해 분석했습니다.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 그리고 BT스포츠의 토트넘 울버햄튼전 경기 분석, 지금부터 주요 내용 해석하고 해설해드리겠습니다. 매치 오브 더 데이 게리 리네커가 진행했고요.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는 토트넘에서 선수 경력이 있는 데니 머피 그리고 아스널 레전드인 수비수 출신 마틴 키언이 출연해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BT스포츠는 토트넘의 감독이기도 했고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이기도 했던 글렌 호들이 출연했고요. 맨시티와 에버튼에서 수비수로 활약했던 졸리온 레스콧 그리고 첼시에서 전성기를 보낸 웨스트햄 출신 미드필더 조 콜이 출연을 했습니다. 우선 글렌 호들은 이번 토트넘의 경기력을 보면서 여러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먼저 호들의 이번 경기 토트넘 총평입니다. 환상적인 플레이를 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토트넘이 지금보다 더 잘 해내리라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토트넘의 가장 달라진 면은 지난주 첼시전처럼 패배할 경기에서 지지 않고 승점을 얻는 팀이 된 것이죠. 오늘도 토트넘은 최고의 플레이를 하지 못했고 후반전에 나아졌지만 개선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앞으로 토트넘은 더 잘할 것이고 지금 리그 상위권에 있는 것은 대단히 좋은 징조입니다. 경기력이 생각만큼 신통치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내는 팀, 달라진 팀, 강해지고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앞으로 토트넘이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기에는 충분하다는 얘기인데요. 계속해서 설명 이어집니다. 지난 시즌과 비슷한 경기력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난 시즌이었다면 비기거나 졌을 겁니다. 토트넘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나올 거예요. 지금 정신적으로 토트넘은 아주 강합니다. 승리자인 페리시치가 왔고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도 있어요. 강한 선수들인 동시에 공을 다룰 줄 아는 선수들이죠. 피지컬적인 팀일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강한 팀입니다. 그래서 토트넘 원정을 치르는 팀들은 까다로울 겁니다. 토트넘은 승점을 얻어내고야 많은 팀이 됐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멘트입니다. 피지컬적으로도 강하고 정신적으로 강한데 공을 잘 차는 선수들이 왔다. 이미 호이비에르와 벤탄크루가 그런 유형의 선수인데 페리시치라는 더 수준 높은 선수까지 왔기 때문에 그리고 팀이 더 단단해졌기 때문에 토트넘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승점 사냥꾼이 됐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첼시 레전드 출신인 조 콜도 거들었는데요. 토트넘이 세트피스에서 강한 신체적으로 큰 팀, 키가 큰 팀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 콜의 총평입니다. 토트넘은 이제 큰 팀입니다. 빅가이스입니다. 세트피스를 지배하죠. 세트피스로 득점합니다. 세트피스 공격력이 가미되었고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토트넘에서 보지 못한 것은 회복 능력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전에 침착하지 못했지만 후반전에 달라졌고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케인은 우승을 원하는데 이제 우승할 수 있는 팀을 가졌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게 느껴져요. 토트넘은 승리할 준비, 우승할 준비가 됐습니다. 첼시에서 콘테 감독은 이미 해냈고 나는 콘테 감독이 뭘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선수들이 더 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세뇽, 데이비스, 다이어의 발전은 콘테가 좋은 감독이라는 증거죠. 토트넘의 매우 긍정적인 일입니다. 조 콜은 오랫동안 정말 15년 동안 무관이었던 토트넘이 이제 그 무관을 끊어낼 수 있는 준비가 됐다. 그 정도로 우승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질 정도로 강해진 것 같다라고 평가했고요. 그 기대 중에 하나가 세트피스, 정지 상황, 경기력과 관계없이 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고 또 케인 선수가 마침내 원하는 그런 팀을 얻게 됐다는 아주 좋은 평가를 했는데요. 일단 세트피스로 나온 토트넘의 선제골 분석입니다. 전반전에 우선 손흥민 선수가 올린 코너킥, 후반전에 그 득점 상황처럼 케인이 파포스트에서 콜린스와 경합하다가 결국에는 공을 건드리지 못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어찌됐거나 조 콜은 전반전에도 케인이 파포스트의 위치 선정이 좋았다. 세트피스에서 토트넘이 계속 위협적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들어간 골
골, 케인 선수가 헤더를 쉽게 밀어넣은 것 같지만 조콜은 케인이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기회를 만들었다며 공이 없을 때의 이 현란한 움직임으로 수비를 따돌린 플레이가 좋았다고 설명합니다. 맨시티 출신 수비수인 졸리온 레스콧은 첫 번째 앞서 보여드렸던 전반전의 코너킥 상황에서는 콜린스가 케인을 잘 막았지만 결국은 놓쳤다. 케인이 공의 낙하 지점을 정확하게 느꼈고 콜린스를 바깥으로 끌어당긴 이후 달려들었다. 즉 콜린스를 속이는 움직임을 통해서 본인이 좋은 위치를 딱 차지했다. 케인의 지능적인 플레이가 좋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렌 호들은 이 장면에서 콜린스의 수비 실수를 지적했는데요. 첫 번째 케인이 밖으로 나오는 움직임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갔지만 두 번째 움직임 페리시치의 헤더 이후 이뤄진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못했다. 세상에 어떤 수비수도 이렇게 침투하는 공격수를 놓치지 않는데 콜린스가 완벽한 타이밍에 케인을 놓쳐버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조콜은 그래도 콜린스를 두둔했는데요. 일단 겨우 21살인 어린 선수라는 점에서죠. 이 장면을 제외하고는 오늘 훌륭한 경기를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케인과 1대1 상황에서 너무나 잘했고 특히 전반전에는 케인을 상대로 지배적인 경기를 한 콜린스가 더 잘했다. 케인을 걷어차지 않으면서도 좋은 수비를 했다. 상대를 더티한 플레이를 펼치지 않으면서도 막았기 때문에 어린 콜린스가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고 칭찬했는데요. 케인에게 한두 번밖에 기회를 내주지 않았다면서 그 한두 번의 기회라면 사실 케인이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다라고 보면서 오히려 울버햄튼도 그만큼 기회를 만들었는데 진짜 9번을 선발 출전시키지 못한 상황. 게다가 라울 히메네스를 제외하면 9번형 선수가 없는 울브스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결정력이 부족했던 것, 제대로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이 이번 경기 패인이다. 콜린스의 문제보다는 공격진의 결정력 문제가 더 컸다라고 돌아봤습니다. 졸리온 레스콧은 이 상황, 실점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킥이 이루어질 때는 물론이고 페리시치 헤더로 한번 딱 튀어 올랐을 때도 케인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케인의 이런 부지런한 움직임이 콜린스를 현혹했다라고 했는데요. 글렌 호들은 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케인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또 코너킥에서 선수들은 이렇게 계속 움직이게 되는데 킥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항상 주목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공이 날아오고 있지만 그걸 잊고 물론 공을 보긴 봐야 되지만 선수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야 된다. 공은 어쨌든 오는 것이고 움직이는 선수를 놓쳐서는 안 된다.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지적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통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토트넘이 훈련으로 준비한 것이냐? 울브스가 훈련을 통해서 세트피스 훈련을 잘 못한 것이냐? 질문이 있었는데 졸리온 레스콧은 훈련도 훈련이지만 결국 이런 상황은 본능이 작용한다. 글렌 호들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면서 이 상황은 선수들이 순간적인 본능에서도 좋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 역시 이 장면을 분석했는데요. 해리 케인 선수가 이 골을 통해서 단일 클럽 프리미어리그 최다골 185호 골을 넣었죠. 2위가 종전 기록 보유자인 맨시티에서 184골을 넣은 세르히오 아구에로였고 웨인 루니가 맨유 소속으로만 183골을 넣었습니다. 근접한 이 기록들 케인이 넘어섰고요. 티에리 앙리가 아스널에서 175골을 넣은 기록이 있습니다. 마틴 키언 아스널의 레전드 수비수는 이 장면에서 해리 케인이 움직임이 훌륭했고 콜린스가 강박적으로 이제 따라오는 상황을 잘 이용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일단 콜린스가 케인을 처음에는 몸싸움을 벌이면서 잘 막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이유에선지 공을 보더니 케인을 놓쳤다. 페리시치가 공을 툭 쳐 올리면서 공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 조금은 집중력이 흔들린 것 같아요. 다른 앵글, 두 선수의 몸싸움을 타이트하게 잡은 앵글을 보면은 콜린스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케인을 손으로 잡고 끌어당기고 부딪히고 계속해서 잘 막아내고 있었거든요. 케인도 뿌리치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씀드린 대로 이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이 나오고 페리시치의 머리에 맞고 바뀔 때 놓치게 됩니다. 케인을 체크하고 있었던 콜린스는 그 뒤에 공이 어디로 갈지를 파악하는데 신경 팔리지 말고 공이 어디로 가는지를 좀 놓친다고 하더라도 선수에게 케인을 막는 것에 도방을 걸었어야 된다. 케인을 신경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공을 보다가 케인이 순간적으로 뒤에 마크를 풀고 들어갈 때 놓쳐버렸고 케인이 무인지경에서 그 빈 공간으로 날아온 공을 정확하게 헤더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장면 말고도 이날 경기에 주목할 부분들이 역시 페리시치의 활약인데요. BT 스포츠의 조콜이 페리시치를 훌륭하다고 평가한 장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데이비스의 패스를 받은 이후 가운데 이제 사이 공간으로 가로질러 들어가는 페리시치에게 논스톱 패스를 수루로 찌르러 넣으면서 나온 장면인데요. 조콜은 페리시치가 훌륭했다. 잉글랜드와 크로아티아의 대표팀 간 경기를 통해서 이미 많은 영국 팬들이 페리시치의 능력을 알고 있을 텐데 33살의 나이에도 대단한 속도와 대단한 또 운동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장면 결국에는 사이드까지 수비의 견제 속에 밀려났지만 결국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를 문전 반대편으로 연결해서 케인의 헤더 슈팅이 나왔고 이 헤더 슈팅도 주제 골키퍼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잘 이루어졌거든요. 결국 손흥민, 페리시치, 케인이 만든 이 장면에 대해서 페리시치가 굉장히 적절한 플레이를 했고 딱 보내야 할 곳으로 공을 잘 투입하더라. 페리시치가 얼마나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는 선수인지 보여줬다라고 평가했고요. 이 장면도 손흥민 선수가 페리시치가 헤더로 흘려준 공을 받아서 다시 침투하는 페리시치에게 적절한 스루 패스를 주면서 이어진 공격 장면인데
33살의 와이드맨, 30대 중반에 이른 측면 선수가 펼친 플레이, 이런 파워풀한 돌파를 아직도 보여줄 정도로 몸 관리를 잘했다라면서 페리시치를 칭찬했습니다. 이 장면,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페리시치 선수가 페널티 에어리어 박스 안까지 치고 들어가는데요. 패스할지 크로스할지 슈팅할지 양발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가 제대로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몸을 던지는 수비수들도 있었고 달라붙을 연습들도 있었는데 페리시치가 패스할까 크로스할까 슈팅할까 하면서 안까지 들어온 것이죠. 다만 아쉽게 여기서 오른발로 슈팅을 때렸으면 좋았을 텐데 침투하는 호이비에를 보고 스루 패스를 주려다가 이 패스가 잘리면서 좋은 기회가 무산이 됐잖아요. 조콜도 마지막 결정이 아쉽기는 했지만 이런 페리시치가 합류한 것은 분명히 토트넘의 큰 힘이다. 무엇보다 본인이 이렇게 플레이로서 다른 선수들에게 보여주는 교보제 같은 느낌, 그리고 또 조언을 해주는 선배로서의 느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세뇽에게도 환상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날 경기 세세뇽이 선발에서 밀렸지만 페리시치의 이런 플레이를 보면서 눈으로 배웠을 것이고, 또 어린 선수들에게, 세세뇽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에게도 페리시치가 가르침을 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에게도 많은 대화를 먼저 걸고 조언도 해주면서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까지도 끌어올리기 위해서 페리시치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라커룸에 이런 선수가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조콜이 강조했는데요. 이 장면도 이제 호이비에르가 왼쪽으로 공을 찔러주면서 빈 공간에 페리시치가 공을 잡고 돌파에 들어가고, 이때 손흥민 선수가 같이 전진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기 위해 위치를 오니까 수비수가 따라 들어오고 그 수비수의 움직임을 손흥민 선수가 유인한 이후 페리시치가 더 깊이 치고 들어가서 크로스까지 올렸는데 이거를 6탄 방어로 울브스 선수들이 막아냈고 이후에 코너킥을 얻어냈고 그 코너킥 이후에 또 토트넘의 좋은 공격이 이어지거든요. 페리시치가 이렇게 좋은 능력을 갖고 있고 경험이 많은 선수인 것뿐만 아니라 인성도 좋기 때문에 너무나 토트넘에게는 좋은 영입이다. 많은 것을 전수하고 가르쳐줄 수 있는 선수다라고 칭찬했고요. 경기 끝나고 로얄을 또 다독이고 로얄에게 격려해준 그런 모습까지 좀 강조가 됐습니다. 페리시치 한 명이 토트넘에 와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내고 있는지 보여준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콘테 감독이 얘기한 후반전의 경기력 변화에 대해서 데니 머피가 분석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실 전반전 토트넘의 경기에 놀랐습니다. 첼시전 무승부 과정에서는 대단한 에너지를 보여줬었잖아요. 새로운 선수들이 와서 좋은 효과도 냈는데 이번 전반전에는 그런 면이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 달라졌습니다. 다시 토트넘이 눈부신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경기 강도가 더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기록을 살펴보면 전반전의 토트넘은 슈팅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도 7번밖에 없었고요. 높은 지역에서의 턴오버를 끌어낸 것, 전방 압박 성공이 한 번밖에 없었어요. 기대 득점 0.06골로 울버햄튼에 완전히 압도당했거든요. 하지만 후반전에는 무려 10개의 슈팅이 나왔고 상대 박스 안에서의 터치가 25번이 나왔고 전방 압박으로 공을 빼앗아 낸 게 6번이나 됐습니다. 전방과 후반과 완전 다른 경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기대 득점도 1.61골로 2골을 넣을 만한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반전 토트넘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무엇보다 강한 전방 압박이 실시되고 상대 지역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데니 머피는 지금 장면을 보면서 일단 후반전에 토트넘이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압박했다고 했는데요. 쿠루세스키가 오른쪽 측면 전방에서 상대 수비의 공을 뺏기 위해서 압박했죠. 그 뒤에 근거리로 페리시치, 호이비에르, 에메르송, 그리고 중앙에 이름이 표기되지 않은 곳에 벤탄쿠르까지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그물망을 치고 있고 그 앞에 케인도 있고 중앙 지역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어요. 정말 많은 선수들이 상대 진영에 있고 사실 다이어 선수를 제외한 필드 플레이어 중에 9명이 울브스 진영까지 와 있습니다. 이 장면을 3-4-3 대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페리시와 에메르송이 사실상 측면 미드필더처럼 뛰고 2명의 중앙 미드필더와 더불어서 4-3-3으로 뛸 때 토트넘이 2명의 중미를 둔 전반전에 4-2-4에 가까운 유형으로 중원을 압도당했는데 후반전에는 미드필드를 4명 둔 것 같은 플레이도 했다. 이런 선수 배치를 통해서 좋은 압박을 펼쳤다라고 소개했고, 또 이렇게 압박해서 공을 따낸 이후 상대의 롱패스 미스를 유발해서 호이비에르가 공을 차단한 이후에도 공격 들어갈 때 압박하기 위해 올라온 선수들이 공격을 그대로 가담합니다. 지금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문전 우측을 쿠루세스키의 패스를 받아갖고 돌파하다가 결국에 무산되긴 했지만 지금처럼 3-4명, 5-6명의 선수들이 다 문전으로 진입한 것, 이것이 모멘텀이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영국 언론으로부터 저평가를 당한 우루과이 미드필더 벤탄쿠르가 오늘 최고의 선수였다고 데니 머핀이 칭찬했습니다. 전방 압박을 너무나 부지런히 열심히 해줬다. 호이비에르보다도 이날 많이 뛰면서 압박해줬다는 것인데요. 지금 장면도 벤탄쿠르가 아주 높은 위치, 투 스트라이커의 뒤, 손캐듀 뒤까지 올라와서 전방 압박을 해서 상대의 패스미스를 유발하고 로얄이 공을 결국에는 흘러서 받게 만들었죠. 그 뒤에도 로얄이 다시 벤탄쿠르에게 공을 줘요. 이게 뭐냐? 벤탄쿠르가 전방 압박을 하고 그 뒤에 공을 회복하면 내려와서 빌드업도 함께 했다는 겁니다. 상대가 미드필드에서 실수를 하게 만든 벤탄쿠르의 강렬한 압박 너무나 좋았고, 또 침착하게 빌드업도 이끌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에메르송 로얄이 오른쪽, 쿠루세스키가 오른쪽, 둘이 동시에 있잖아요. 이렇게 유기적인 움직임과 또 공을 빌드업을 통해서 상대의 압박을
한쪽으로 몰아놓고 다른 한쪽에 공간이 생기게 만들었고, 또 로얄과 데이비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보시면 산체스와 다이어를 빼면 나머지 8명의 선수가 다 공격진에 있으니까 결국에는 울버햄튼 선수들이 한두 명의 선수를 놓치도록 만들었어요. 게다가 왼쪽에 데이비스가 전진했을 때 페리시치도 있고 손흥민 선수도 있다 보니까 그쪽이 이제 3명이 되잖아요. 그럼 그 선수들을 막기 위해 울버햄튼 선수들이 몰리니까 반대편에 로얄과 쿠루세스키가 비게 됐다. 과부하를 유도하면서 특히 데이비스가 3백의 왼쪽 센터백으로 뛰었는데 이날 거의 레프트백처럼 뛰면서 공격으로 많이 올라가면서 후반전에 많이 올라가면서 이런 수적 우위를 토트넘에 가져갈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전반전에는 데이비스가 수비 진영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많은 차이를 만들었다. 케인의 크로스에 이어 손흥민 선수의 헤더 슈팅이 빗나갔던 장면에서도 손흥민 선수 뒤쪽에 데이비스가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3자의 움직임, 프리 찬스가 됐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이 헤더를 흘렸다면 데이비스가 더욱더 프리하게 헤더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경기가 빠르게 전개됐는데 케인 선수가 프리킥을 빠르게 처리해서 손흥민 선수의 배우 침투를 맞춰서 정확하게 연결을 해줬죠. 아쉽게도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콜린스의 제어 속에서 헛발질이 이어지긴 했지만 전반전에는 이런 수없이 많이 봤던 손케 듀오의 합작 플레이가 없었는데 후반전에는 나왔다. 토트넘이 후반전에 더 강도가 높은 경기를 했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지금 장면이 주제사 선수가 롱킥으로 빌드업을 하는 장면인데 토트넘이 굉장히 강한 전방 압박을 했기 때문에 주제사 선수가 압박을 풀기가 어려워서 롱킥을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보시면 울버햄튼 선수들이 6명이나 자기 진영에서 공을 받아서 빌드업하려고 했는데 토트넘도 6명의 선수를 상대 진영에 배치하는 매우 공격적인 전방 압박을 펼치니까 롱킥을 때릴 수밖에 없었고 그 롱킥을 토트넘에서 따낸 것이죠. 이 장면을 좋은 예시라고 얘기하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전진했다라고 데니 머피가 설명을 합니다. 6명의 선수가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앞에서 압박을 했다. 토트넘은 조심스럽게 플레이하기보다 이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걸 보여준 장면이 이 장면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장면에서도 이렇게 공을 끊어내고 왼쪽 측면에 페리시치가 또 올라가고 데이비스도 올라가고 손흥민 선수도 있으니까 수비수들이 순간적으로 페리시치를 놓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케인의 패스가 이어지는데 페리시치 쪽으로 바로 패스가 이어지고 페리시치가 빈 공간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좋은 기술을 통해서 돌파에 들어가는 장면, 페리시치가 돌파를 시도할 때 손흥민 선수도 따라 올라가는데 손흥민 선수가 미끼 역할을 해주고 페리시치가 또 크로스 패스를 한 것이 코너킥으로 이어지고 그게 토트넘의 골로 이어진 그런 장면입니다. 마틴 키언도 사실 이번 경기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는 아스널이 또 한 번 3대0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아스널의 경기력을 칭찬하는 그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토트넘도 잘한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올 시즌 아스널과 토트넘이 함께 4위에 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첼시가 4위권을 이탈해서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2022-2023 시즌 탑4 경쟁 아스널과 토트넘 이 두 북런던 팀이 함께 이 호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현재까지 진행된 경기에서는 아스널이 3전 전승으로 1위, 토트넘이 2승 1무로 2위에 올라 있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8월 29일 월요일 0시 30분 노팅엄 포레스트와 원정 경기 4라운드고요. 5라운드 경기는 바로 이어집니다. 한국 시간 9월 1일 목요일 새벽 3시 45분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2연속 원정 경기입니다. 9월달 경기들 9월 3일 토요일 저녁 11시에 풀럼과 홈경기 이어지고요. 9월 11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는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와 빅매치 원정 경기로 치릅니다. 토트넘의 무패 행진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첫 골은 언제 나올지 한준TV와 함께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